예, 반갑습니다. 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은 기존의 그 거시경제학 교과서 그리고 경제원론 교과서에 등장하는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채택한 모형, 즉 총수요 총공급 ADAS 모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그 다음에 총수요 총공 모형의 문제점, 그 다음에 기존의 연구에 나타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가 생각하는 총수요 총공 모형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논문의 목적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통적인 총수요 총공 모형의 문제점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 정합성,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되었던 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정합성을 있는 총수요 총공 모형의 어떤 수리적 전개, 수리적 모형을 하나 제시를 하고 그것을 풀어봄으로써 이것을 교과서에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그 총수요 총공급 모형, 즉 aggregate demand, aggregate supply 모형의 문제점은 뭐냐? 라고 하면은 먼저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기존의 전통적인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어떤 의의를 살펴보면은 기존의 그 케인지안 프레임워크에서는 어떤 흔히 수요에 의해서 모든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스프라이 샥, 공급 충격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ADAS 모형은 그 총 공급 부분도 다루기 때문에 공급 충격을 고려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물가의 증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ADS 모형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배로에서 이런 문제 좀 지적됐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존의 ISLM 모형이 수요측 균형을 설명하는 데 반해서 거시경제의 공급 측면을 보강했다. 그 다음에 균형소득의 어떤 결정만이 아니라 물가 수준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의 실질적 분석에 이 모형이 이용될 수 있다. 블랑샤드가 1989년도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떠한 그 기존의 이제 총수요 총공 모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총수요 곡선에 대한 데피니션이 좀 이게 사실 엄밀하게 교과서들 보면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그 원론 수준, 그리고 하나는 거시경제학 수준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수준, 인식 수준에 따라 뭐 어떤 차이를 반영한 걸 수도 있지만은 또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도 있다. 자, 예를 들어 맨큐의 2017년, 18년 하나는 거시경제이고 하나는 그 결론 책입니다. 그다음 맥코넬과 에탈, 맥코넬 에탈의 어떤 것은 가장 그 아마존에서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블랭키 칠판 이것을 뭐라 하냐면 총수요 곡선을 각각의 물가에 대응하는 국가 전체의 재화 서비스의 수요량이다 되어 있고, 조선의 경제학 원론에서는 그러니까 물가 수준과 총 지출의 관계, 총 지출은 또 약간 또 미세하게 뭡니까 수요란 부분하고 조금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의 책에서 총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케인지안 크로스, 그러니까 케인지안 교차 모형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총지출 관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안국신의 경우에는 각 물가 수준에서 수요되는 실질 총생산, 즉 총수요를 보여주는 곡선, 그리고 총수요라고 해서 의도된 총지출이다 정의되어 있고, 이중구 이창용에서는 각 물가 수준에서 이제 그죠, 그 소득 지출 모형을 통해 도출된 뭡니까 도출된 것이다. 에 나타난 수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소득지출 모형은 이제 케인지안 교차 모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운찬의 거시경제 교과서에서는 각 물가 수준에서 총수요 균형을 가져오는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돈부시 고든의 거시경제에서는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이 이룰 때의 산출과 물가 수준의 관계, 이렇게 AD 곡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운창과 그 다음에 뭡니까 돈부시 요런 부분하고 특히 이중구 이창용하고 앞에서 맨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분명히 차이가 난다. 총수요 곡선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도 완전 다른데요. 이제 그 원론책 같은 경우에는 맨큐의 2017년도 경제학 원론과 맥코넬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ISLM 모형 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득 지출 모형, 즉 케인지안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실질 부의 효과, 그다음에 이자율 효과, 그다음 환율 효과를 또는 뭐 국제 무역 효과를 통해서 추가 어떤 모형, 이 추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나오는 소득 지출 모형이라든지 ISL 모형 이야기하는데 그 없이 경제적으로 어떤 로직을 통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총수요 우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순의 경제학 원론이나 이중구 이창용, 그다음 안구신 같은 경우는 소득 지출 모형, 그래서 물가가 변화되면은 요 리얼 웰스 이펙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지출이 증가하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균형을 도출해 가지고 총수요, 이거 그 균형점이 총수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운창, 김영식, 그 다음 동부지역에서는 이제 ISLM 모형을 통해서 총수요 우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좀 전에 봤듯이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ISLM이나 소득지출 모형, 즉 케인지안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ISLM 모형을 기반을 해가지고 총수요 구조를 도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기존의 연구들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가가 예를 들어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뭡니까 최초의 그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가면서 요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은 뭐 수요측 균형이다라고 해서 공급은 무조건 따라온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도출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측이다, 수요측 국민소득 뭐 이렇게도 정의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총수요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은 뭡니까 이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무조건. 그러니까 증가한다. 네, 수요가 증가하면 소득도 증가한다. 생산이 증가한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한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수요 AD 곡선은 뭡니까? 이 안에는 하나의 그 공급 이론이 숨어 있는 거죠. 그죠?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은 항상 따라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총수요 곡선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또 한편에는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또 한편에는 뭡니까 총공급에 대한, 꼭 생산이 공급에 대한 이론이 있다. 그런데 이미 AD 곡선에는 뭡니까 공급이론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래가지고 도출된 총수요 곡선은 뭡니까 물가가 하락할 때 총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이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사이 거기에 뭡니까 물가가 소득이 그 생산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한다, 생산이 증가한다. 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논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총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거든요. 우상향한다는 것은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AD 곡선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공급은 증가한다라고 해요. 하나의 그 경제 주체가 물가가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서 감소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그건 논리적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뭡니까 기존에 비판적으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바라보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포랜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포랜드하고 1995년도, 그 다음에 필드 앤드 하트 1990년, 그 다음에 바두리 에탈 2023년도에 보게 되면 ISLM 또는 그 소득 지출 모형을 포함해서 ISLM 기반 총수요 곡선은 총수의 크기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공급을 가정함으로써 우하향 AD 곡선은 물가 하락에 따라서 기업의 공급량 증가를 하지만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은 물가 하락에 따라서 기업 공급량 상승 같은 모순을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향하는 어떤 총공급 곡선은 물가 하락에 대해서 기업 공급량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과 같은 것으로 모순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하행하는 총수요국선은 물가 하락에 따라서 기업 공급량 증가를 예측하게 되고요. 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배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ISLM 모형 기반 총수요국선 도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ISLM 모형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경직된 상태에서 상품 시장의 과잉 공급 상황을 가정하고 먼저 이야기되는 건데, 하지만 뭡니까? 총수요 총공 모형은 가격 조정을 통해서 상품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고 과잉 공급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ISLM 모형을 통해 가지고 AD 고선을 도출하는 거하고 했을 때 그 ADAS 모형의 기본적인 어떤 좀 가격 조정에 의해서 상품 시장 균형이 달성하는 그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배로에서 됐다. 그 다음에 두트도 뭐 이렇게 지적사항을 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안은 총 공급 곡선으로부터 총수요를 도출하는. 여기 이제 그 필전 하트 바두리하고 에탈인데, 이 보시다시피 YD가 총수요입니다. YD가 총수요인데, YD 총수요는 뭡니까? C 소비하고 그다음 I 투자하고 정부 지출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필전 하트 같은 경우는 요 소비의 어떤 그 소비의 결정 요인으로서 YS 즉 총 공급을 넣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폐 시장의 균형을 이야기할 때도 화폐 수요를 설명하는 결정 요인으로서 그러니까 소득이 아니라 총 공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실 또 이런 도출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AD 곡선이 우상향이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파라미터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어떨 경우에는 총수욕성이 우상향이 되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YS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 평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건 이제 우리가 소비를 설명하는 것은 소득입니다. 근데 그 소득은 엄밀하게 얘기해 서 실제 소득이 돼야 되고, 이 실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가 자동적으로 이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균형으로 달성한다면은 YS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균형 소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아무튼 이렇게 총 공급을 넣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은 두트에서 1997년도에 ISLM 모형의 수정을 통해서 대안을 도출하는 건데, 기존의 ISLM 모형에서는 지금 C 플러스 I 플러스 이 G네. C 플러스 G 하고 요것이 뭡니까? Y와 다를 때는 이게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이게 다를 때는 뭡니까? 지금 소득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총 수요하고 공급이 다를 때는 수요의 크기대로 공급이 따라오니까 공급이 변화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리고 화폐 시장의 불균형이 있으면 이자율 조정이 되는. 그렇지만 두트 같은 경우에는 상품 시장에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요 C가 아니고 G입니다. 물가가 변화되는 이런 식으로 좀 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싣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존 ISLM 모형에서는 계속적으로 상품 시장에 불균형이 있으면은 산출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균형이 달성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생뚱맞게 좀 물가의 변화를, 그러니까 좀 ADAS 곡선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가의 변화를 좀 설명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상당히 학생들과 이거 뭐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안은 바둘라 에따가 단기에는 수평의 총공곡선, 중기 또는 장기에는 우상향의, 중기라고 하는 게 낫겠죠. 우상향의 총공곡선을 도출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중기에 중기에 그럼 좋습니다. 우상향의 총공곡선을 도출하게 되면은 중기에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총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총공급 곡선뿐만이 아니라 총수요 곡선도 하나의 스페이스 안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지금 뭐냐면 그죠? 이렇게 ASAD 기반의 총수요 곡선은 그대로 ISLM 기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상향의 총공급선을 중기의 총공급선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뭡니까? 물가 변동에 따른 기업의 공급 행위가 서로 중기에 보더라도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사는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평가를 해주면은, 물가 변동이 유발하는 총수의 변동이 직접적 효과만, 그러니까 지금 이 AD 곡선을 유도할 때는, 이 우하행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급의 변화에 따르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공급이 변화되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승수효가 나타나는 거죠.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다시 총수요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게 반영되어 있는 AD 곡선의 기울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AD 곡선을 도출할 때는 직접적 효과만을 반영해서 도출하고 그 다음에 AS 곡선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찌 되느냐, 이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는 이럴 때는 처음에 정부 지출의 증가만에 의해서 AD 곡선이 이동폭이 정해져야 되고 그러면 금융소득이 증가하겠죠. 금융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뭡니까? 금융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의 증가가 다시 어찌 됩니까? 어떤 총수요를 증가했죠. 그리고 2차적으로 다시 한번 AD 곡선이 변동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뭡니까? 논리적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렌트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 논문은 이제 하나의 오리지널리티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리적 모형을 하나 해가지고 이것을 학생들의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모형에서는 한번 해보면은 소비가 뭡니까? 소득과 그 다음에 물가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 이거는 뭡니까 리얼 실질부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모형화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총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소비 그 다음에 정부 지출 투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총수 공급 곡선은 Y에서는 그냥 물가하고 똑같다 그래서 45도선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접근에 있어 가지고서는 지금 뭡니까 총수요를 지금 문자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다 넣어가지고 요 YD하고 요 Y가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만 요 Y가 도출되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측실분과 같이 되고 그래서 AD 곡선은 뭡니까 IG, ABC가 주어질 때 물가의 함수 그래서 우하행하는 지금 P와 지금 Y의 관계를 보면 우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균형소득과 균형물가 수준이 이렇게 결정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접근의 방법이고 자, 승수효과를 배제한 저의 그 오리지널리티라고 한다면은 어찌 됩니까? 이 YD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좀 전에 좀 첫 번째 얘기를 보게 되면은 뭡니까? 요 YD하고 Y는 다르다라는 거죠. 같게 놓고 풀면 진동이 방법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0분과 지로 AD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Y의 변화는 이제 균형소득의 변화, 균형소득이 기본적으로. 근데 균형소득이 아닐 수도 처음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균형소득이 될 건데 균형소득의 변화는 다시 AD 곡선을 변화시키는 이게 진정한 승수효과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출해 보면 균형소득은 Y 스타는 지금 다시 Y의 함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정부 지출이 증가해가지고 AD 곡선이 처음에 그만큼 변화되면은 균형소득이 이제 변화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Y가 균형소득이 이것이 변화되면은 얼마만큼 1 플러스 C분의 B만큼 다시 한번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지출, 이게 다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균형국민 소득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정부 지출의 한 단위 변하면은, 뭡니까, 정부, 이제 거기서 10번에 보면 정부 지출 한 단위 변화되면 바로 한 단위만큼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균형소득이 뭡니까, Y가 변화되면 한계 소비 성량 B만큼 이동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와 같이 우리가 Y 스타와 P 스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결론은 나중에 이제 어떤 비교 정학을 해보면은 뭡니까 균형 소득과 균형 물가 수준은 똑같습니다만은 이제 그 파급되는 불균형이 생기고 충격이 발생해가지고 다시 불균형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균형을 가는 그 메커니즘의 방식은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총수요 총각 모형은 한 번만 AD 곡선이 이동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는 한번
예를 들어 정부 지출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총수요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소득이 균형소득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수리 정보는 그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논리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상 제 논문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